지금부터 2022년 3, 4분기 가계신용 잠정에 대한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해 주실 분은 경제통계국 박창현 금융통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3, 4분기 가계신용 잠정치 편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3, 4분기 말 현재 가계신용 잔액은 1,870조 6천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중 가계대출이 1,756조 8천억 원, 판매신용이 113조 8천억 원입니다. 3, 4분기 가계신용은 전 분기 말 대비 2조 2천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가계신용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1.4%로 지난해 3, 4분기 이후 5분기 연속으로 하락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가계신용의 주요 항목인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의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계대출은 3, 4분기 중 3천억 원 감소하며 한 분기 만에 감소 전환하였습니다. 상품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주택거래 부진 등의 영향으로 6조 5천억 원 증가에 그쳤습니다. 기타 대출은 대출금리 상승 및 대출규제 지속 등으로 6조 8천억 원 줄며 4분기 연속 감소하였습니다. 금융기관별로는 예금은행이 2조 5천억 원 줄었으며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은 6천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반면 기타 금융기관 등은 2조 8천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예금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나 기타 대출 감소폭이 커지면서 전체적으로는 감소하였습니다.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은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줄어들고 기타 대출 감소폭이 커지면서 한 분기 만에 감소 전환하였습니다. 반면 기타 금융기관 등은 정책 모기지 등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줄었으나 기타 대출이 증가 전환하면서 전체로는 증가폭이 확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판매신용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민간 소비 개선세가 지속되며 3분기 중 2조 5천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3, 4분기 가계신용 잠정치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데일리 이윤아 기자입니다. 기관별 설명해 주신 것에서 기타 금융기관의 증가폭이 확대된 것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금융기관 중에서 이제 그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줄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기타 금융기관 등의 기타 대출이 이제 증가 전환했습니다. 여기에는 증권사의 신용 공여액 감소폭이 좀 크게 줄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보험사의 그 보험 약관 대출이나 이런 부분도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 데일리안 이호연 기자인데요. 저 지금 이제 가계 부채가 1,870조를 돌파했는데 이게 혹시 이제 OECD 국가 중에 이게 뭐 어느 정도 수준인지 뭐 최근 수치로는 그 GDP 비중의 102.2% 이게 몇 월 기준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좀 그런 비교할 만한 수준이 있는지 그리고 올해 보면
가계대출은 좀 줄고 판매 신용이 좀 늘었는데 이게 좀 4분기 때 좀 예상 뭐 수준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먼저 그 가계 부채 혹은 이제 가계 신용의 어떤 국제 비교에 대해서 그 여쭤보셨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가계 부채의 그 국제 비교는 어떻게 보면 동일한 기준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주로 그 자금 순환표상 가계 및 비영리 단체의 금융 부채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그 이 수치는 가계 신용과는 좀 다른 수치입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그 기자분들께서 이제 가끔 이제 질문을 해주시는 부분이 명목 GDP 대비 이제 가계 신용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수준을 많이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희 그 뭐 현재 3, 4분기 가계 신용이긴 하지만 명목 GDP 자료가 3, 4분기는 아직 나오지가 공표되지 않아서 2, 4분기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명목 GDP 대비 가계 신용 비율은 약 이제 88%로 이제 추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 비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계 신용이 아니라 자금 순환표상 가계 및 비영리 단체의 금융 부채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뭐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BIS에서 이 가계대출 관련해서 아마 그 국가 간의 어떤 비율을 정기적으로 이제 그 자료를 제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BIS 자료를 그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4, 4분기 판매 신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그 어떻게 보면 민간 소비의 전망과 그 어떻게 보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통계 편제 부서로서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 수정 경제 전망 시에 그 4분기나 올해 어떤 그 민간 소비에 대한 전망치 이때 아마 그 충분한 설명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라고 하는데요. 그 가계신용 시기의 주요 특징을 보니까 그 가계신용 가계대출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을 보면 역대 최소라고 이제 나오는데요. 이게 지금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가계대출 연착륙이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하는지 좀 궁금하고요. 이 증가율이 더 떨어질 거로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그 먼저 말씀해주신 가계 부채 혹은 가계 신용의 연착륙 여부에 대해서 그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최근 가계 신용의 어떤 상황에 대한 평가를 그 물어보신 것 같은데요. 금년 들어서 이제 가계 신용 증가율이 한 자릿수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뭐 전년 동기 대비로 말씀을 드리자면 1, 4분기에 5.4%, 2, 4분기에 3.2%, 그리고 근본 3, 4분기에는 1.4%로 이제 한 자릿수고 또한 증가세 자체도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가계신용 상황이 연착륙을 판단하기까지는 좀 더 뭐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그 대체로 안정적이다라고 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여쭤보신 부분은 향후 전망과 관련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저희로서 이제 통계 작성 부서가 통계 편제와 전망을 같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적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 최근 가계 신용과 관련해서 여러 이제 요인들이 이제 발생했는데요. 그 가계 신용의 향후 흐름에 있어서는 좀 증감 요인이
현재로서는 혼재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증가 요인으로는 정부가 일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예금은행이 가계대출에 대한 대출 태도를 완화하고 있다는 점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그 대출금리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또 DSR 등 주요 규제가 유지되고 있는 점은 가계신용의 어떤 증가세에 있어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아시아경제 문지원 기자입니다. 말씀해 주시긴 하셨지만 부동산 시장 전망이 좋지 않은데 예금은행 주담대 증가폭은 오히려 확대된 것으로 나와서 그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판매 신용도 이제 역대 최대를 기록하긴 했는데 그 전분기 대비 증가폭이랑 증감률은 모두 줄어서 좀 소비가 약해지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이제 그 주택시장 부진에도 그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한 요인에 대해서 여쭤보신 거 맞나요? 네. 저희가 뭐 그 내역을 보면은 그 집단대출 증가폭이 좀 늘어난 부분이 좀 영향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세대출 자금 수요도 꾸준하고요. 물론 이제 개별 주택담보대출 이제 개별 주담대라고 저희가 줄여서 표현하는데 개별 주담대는 조금 이제 주택시장 위축에 따른 그 매수 심리가 좀 약화되면서 그런 영향으로 좀 부진하지만 집단대출 그리고 전세 자금 대출은 그래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매 신용이 그 3, 4분기에 조금 이제 증가폭이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을 소비가 약화된 영향으로 볼 수 있는지라고 보셨는데, 그러니까 질문을 하셨는데요. 일단은 뭐 이 부분을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로는 이제 그런 말씀이 맞을 수도 있는데 또 전년 동기 대비 증감액으로 보면은 증감률로 따져 보면은 1, 4분기에 8.9%, 2, 4분기에 10.9%, 3, 4분기에 13.2%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정기 증감액, 정기 지표와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지표가 조금 이제 방향성이 다르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현재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소비가 약화된 증거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좀 더 뭐 4, 4분기 혹은 그 이후까지 그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질문. 예, 매일경제 류영욱 기자입니다. 그 3분기에 그러니까 올해 1, 2, 3, 4분기 모두 가계 신용 증가폭이 줄었는데 1분기부터 3분기를 포함을 하면은 이게 전분기 대비 어느 정도로 늘었는지 혹은 그게 역대로 봤을 때 뭐 최소 수준인지 이런 걸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3, 4분기 누적 기준으로 여쭤보신 거죠. 자료를 제가 좀 찾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3, 4분기 누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가계신용 잔액은 이제 전년 말 대비 그러니까 7조 7천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만 이제 가계대출 같은 경우에는 3천억 원이 감소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거 시계열은 제가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자료를 보고 그 추후에 다시 공보관을 통해서 전달드리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가 가계신용 3, 4분기 누계 기준으로 그 과거 시계열 그리고 가계대출 그 3, 4분기 누계 기준으로 과거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추가 질문이 없으면 이상으로 기자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